Sometimes it's hard to be a woman. Oh, be proud of him. 당신 너무 멋부린 거 아니야?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왜 이러세요, 사모님? 멋지네. 19살 때부터 당신밖에 없었는데. Stand by your man. 그 사랑 평생 동안 스탠바이. And show the way. Stand by. 금호 생명. 여보, 무슨 소리야? 전화했어요. 국제전화 해봤어요? 00700. 안 눌렀죠? 밖에서 눌렀는데. 밖에서만? 집에서는 대충 누르고? 집 전화 중군 같지? 그렇습니다. 집 전화도 00700이 58% 더 저렴한데? 집 전화도. 집 전화도 뭐? 잊지 말고 00700. 자, 다음 주. 집 전화 00700. Whether it rains, whether it pours, wherever I go, I will trust you, Lord, in the light of day or in the dark of night. I will trust you, Lord, with all my life. Whether it rains, whether it pours, wherever I go, I will trust you, Lord, in the light of day or in the dark of night. I will trust you, Lord, with all my life. Jesus has called us by name, and each one is special to him. God didn't make us all the same. 학교 학생들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시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총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굉장히 섬세하고 따뜻한 분이십니다. 입학식 때에 김한란 박사님이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김한란 박사님 그분이 참 만났다는 것은 정말 저 생애에 정말 전환점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이렇게 만나 뵙고 제가 평소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고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의 생애에 이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 비전을 가질 수도 있고 이 만남을 통해서 나쁜 길로 갈 수도 있고 이 만남을 통해서 또 나쁜 습관을 가질 수도 있고 만남을 통해서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만남의 교육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사람의 한평생이라고 하면은 이 만남에서 시종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참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부모를 만나죠. 이거는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 어머님을 만나고 또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또 친구를 만나고 또 이웃을 만나고 또 학교에 가면은 또 스승을 만나고 또 여러분 조금 이제 장성하면은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그렇죠? 예, 만나고 또 더 장성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제자도 만나고 또 스승도 만나고 또 자식을 만나고 이렇게 이 평생은 한평생은 인생이란 만남의
시작이요 만남의 종말입니다. 시종 만남으로서 시작되고 끝이 납니다. 이 만남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이 만남 그 자체가 인간의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 누구를 만났느냐, 이것이 굉장한 하나의 문제입니다. 이 어떤 사람 보면은 만남의 어떤 조건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직함, 그 사람의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만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면은 돈 주머니를 생각하면서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은 적어도 진정한 만남이 아닙니다. 이 진정한 인간의 만남은 그야말로 인격의 부딪힘, 인격과 인격과의 대화가 있는 이러한 것이 이 조건이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대면이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남이 있는 곳에 다이알로그,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진정한 대화가 시작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총장은 어떤 만남을 만나고 살았는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어머니를 만났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주 신앙인이었어요. 지금 살아 계시면은 아마 한 107살쯤 될 거예요. 80에 돌아가셨는데 초대 교인이죠. 그 당시에 한국에 초대 선교사가 왔을 때에 저희 어머님이 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어머님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던지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보고 항상 이런, 어머니 기도를 왜 똑같은 이야기일 건데 그렇게 매일 그렇게 오래 하는데 무슨 그렇게 할 말이 그렇게 많으세요? 그렇게 했어요. 기도라는 것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참 여러 가지 고민되는 문제를 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참 기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식사 기도를 할 때에 기도를 시작하면은 어머니 오늘 좀 빨리 좀 끝내주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기도를 많이. 근데 흉보면서 배운다고 저도 요즘 기도를 하다가 보면 길어져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요즘은 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대통령 좋은 사람 뽑아서 참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하는데 좀 정말 좋은 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래. 흉보면서 배운다고 기도가 길어지더라고요. 아무튼 참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도 깜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누구 있는가? 나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적인 신앙을 저에게 주신 분이 이 어머니였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제가 오늘날 기독교 신앙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 누구를 만났는가? 1958년도에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부산여고를 졸업하고 이화여대에 영문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죠. 1950년대. 얼마나 먼 시대인가 하면은 우리나라 그 당시에 GNP가 100불 미만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15,000불, 그죠? 15,000불, 20,000불 이렇게 하는데 100불 미만 시대니 어떻게 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휴지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휴지가 없으니 그 신문지 같은 거 있죠. 신문지 공책 같은 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화장실에 이렇게 걸어놓고 이제 그것도 아껴가면서 허비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1950년대예요. 부산에서 이제 서울에 공부하러 가려고 하면은 기차를 타고 갔는데 그 기차가 무연탄 있죠. 석탄을 떼는 그런 기차였어요. 연기가 푹푹 칙칙 푹푹 하면 이제 여름 같은 데는 문을 열어놓고 6시간, 7시간 서울 가면은 코가 색 연기가 이렇게 창문으로 날아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시대에 제가 이제 미국, 유아여대로 갔는데, 그때 입학식 때에 김한란 박사님이,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김한란 박사님? 우리나라의 여성 지도자로서 최초의 우리나라가 개화기 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여자가 암탉이 울면은 집안이 망한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에 김한란 박사가 신식 공부를 시작하고, 머리를 제일 먼저, 머리를 이렇게 따는 이 머리를 제일 먼저 단발을 한 사람이고, 제일 먼저 이렇게 자른 치마를 입고 다니는 아주 한국의 여성 교육의 선구자입니다. 그분이 총장이었어요. 총장이 이제 입학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식사 때 어떻게 하냐면, 참 그 말씀이 저희 가슴에 씨가 되어서 가슴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것이 저의 비전, 저의 꿈으로 이렇게 가슴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들이 받은 바 그 탤런트 있죠. 재능, 탤런트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최선을 다해서 가꾸어서 내놓으면은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배로 더하여 너에게 축복을 준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이 저에게 가슴 속에 탁 박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말을 잊지 않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 주신 그 비전. 나도 김한란 박사와 같은 참 여성의 교육자, 선구자가 한번 되어봤으면. 아주 단아했어요. 아주 조선 이 한국 치마 저고리를 딱 입었는데 구두를 딱 신고 이렇게 항상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는 채플 시간에 들어와가지고는 설교를 하고 하셨어요. 영문학을 한 분인데 그분이 참 아주 그 목소리가 단아하고 아주 단정하신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고 나도 저런 분이 한번 되어봤으면 하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됐어요. 그분이 참 만났다는 것은 정말 저 생애에 정말 전환점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 때문에 오늘날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총장으로 서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만난 사람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윌리엄 윈터라고 하는 교수였는데 그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 당시 1960년대는 미국에 갔을 때에 너무 놀랐어요. 요즘 학생들이 이제 자동차를 운전을 하고 오는데 그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에는 집차도 그때 없을 그 당시인데 학교에 가니까 학교 운동장에 차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 차가 다 누구 차인가 했더니 학생 차래요. 학생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주차장을 할 곳이 없어가지고 참 고민을 하는 그 당시에 1960년대 그걸 보고 나는 너무 놀랐어요. 미국이 이렇게 잘 사는가. 넓기도 넓고 높이도 높고 세 가지로 그 당시에 느낌이 many, 많다, high, 높다, wide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내 마음속으로 했습니다. 와이드라는 너무나 넓은 나라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밤낮 주야로 이 버스를 타고 밤낮 주야로 3일을 달려도 미국의 끝이 안 가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미국은 넓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사람의 마음도 보면은 그
당시 제가 느낄 때는 학교 다닐 때 미국 학생들이 굉장히 마음이 참 넓다, 예심이 많다, 굉장히 포용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참 나라가 커서 그런지 사람들도 마음이 그렇게 넓구나, wide, 넓다 하는 것을 느꼈고 1960년대. 그 다음에는 high, 높다. 건물도 높고 생활비도 그 당시 높고 하여튼 굉장히 모든 것이 높구나. 그러고 어떤 도덕성도 굉장히 high, 높구나. 또 어떤 리더, 하이 리더가 참 많구나. 이런 어떤 그 당시에 제가 공부할 때 케네디 대통령이 저격을 당했는데 그때에 저격당했을 때 미국 국민의 어떤 엄숙한 그 지도자에 대한 어떤 총격 사건에 대해서 그 받아들인 그 모습들이 그렇게 차분하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참 굉장히 어떤 도덕성도 높고 어떤 하이 리더들이 참 많구나. 이 곳곳에 리더들이 참 많구나. 높은 어떤 도덕관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매니. 너무 많은 거예요. 돈도 많고, 차도 많고, 인종도 많고. 우리는 그 당시에 한국 하면 한국 사람만 얼굴만 보고 살았는데, 거기 가니까는 이제 색깔 까만 사람, 노란 사람, 흰 사람, 머리 컬러도 노랗고, 하얗고, 까맣고, 빨갛고, 굉장히 다양하다. 이렇게 다양한 나라. 참, 물자도 많고, 뭐가 이렇게 많구나 하는 이런 걸 이렇게 느꼈는데, 그 당시 그런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데, 이제 과학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이제 학교 갈 때 기숙사비하고 등록금은 이렇게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 생활비를 이제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전공이 달랐기 때문에 학부에 내려와서 또 학점을 따야 되고, 너무나 바빴어요. 하여튼, 그 당시에 제가 느낀 건 뭔가 하면은 시간이 바로 돈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과제당, 전공 도서를 빼고 3권 내지 4권의 레퍼런스를 읽어야 돼요. 근데 그 3권의, 4권의 레퍼런스를 읽기 위해서는 정말 얼마나 과목이 3-4가지가 되니까 한 과목당 아무리 못 읽어도 70페이지는 읽어야만 돼요. 그러니 46224, 240페이지를 그것도 영어로 읽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모자라겠어요. 그런데 생활비는 좀 벌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 민원 감당하는 데 가서 제가 조금 아르바이트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이제 구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교회 목사님께서 나에게 좋은 직장이 하나 있다 소개를 해줘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루에 1시간씩 굉장한 그 지역의 클리블랜드의 재벌집인데 그 집에 가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하면 화장실 청소도 해주고 목욕탕 청소도 해주고 부엌 청소도 해야 되는데 요즘 같으면 여러분들 그거 참 일에는 아무 기천이 없기 때문에 공부하기 위해서 배운다면 괜찮았어요. 괜찮잖아요. 그 당시에는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화이트 칼라는 앉아가지고 배가 고파도 연필만 핀대를 가지고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돈을 작게 받아도 괜찮은데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기술직 어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아주 천하게 여기는 블루 칼라를 굉장히 천하게 여기는 그 당시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내가 생각할 때에 한국에서 그래도 공부를 마치고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나를 이렇게 와가지고 집에서 청소를 하라니 얼마나 비참했던지 제 생각에 혼자 생각해. 그 당시에 기숙사에 들어와가지고 막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앞이 보이질 않아. 책을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갔어요.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도저히 나는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딴 걸 좀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그러느냐고. 그러면 한번 딴 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렇게 나를 격려를 해주더라고. 그 목사님. 그 당시 참 철이 없은 거죠. 그 당시에 1시간에 1불 25센트 받았어요. 한 일주일을 살려고 하면은 햄버거나 이런 거 먹으면 한 4, 5불만 있으면은 일주일을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1시간에 1불 25센트가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죠? 그래서 참 이 일을 어떻게 정말로 어떤 직장에 있어야 되겠는데, 아르바이트 있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윌리엄 윌리아드 윈터라고 하는 교수님이 나를 불러요. 네가 직장을, 아르바이트를 구하느냐? 네. 그럼 내 사무실에 와서 타이프도 치고 편지도 쓰고 서류 페이퍼도 정리도 하고 해라. 요즘 말하면 조교죠.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당시 제가 한국에서 영문학을 했지만은 타이프라이터를 유아여대 그때 타이프라이터가 한 20대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10분 치면 뒤에서 학생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나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10분 치고 또 나가면 또 이제 또 학생들이 와서 또 연습해야 되니까. 그 타이프라이터를 몇 분 만지지도 못하고 갔기 때문에 윌리아드 윈터 교수의 그 조교로서 역할을 하려고 한다. 도대체가. 쳤다 하면 오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페이퍼를 썼는데 오타가 나오면 되겠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정말 막 정성을 다해서 다 쳤는데 그게 또 오타가 하나 또 나오니 이거 다 새로 쳐야 되네. 시간은 넘지.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이 나를 이제 그만두라 하면 어떡하나. 이제 내가 이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만두라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가서 격리 잘하고 선생님이 벗어나는 구두까지 내가 깨끗하게 닦아놓고 먼지 하나도 없이 서류 정리하고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했더니 이 선생님이 감동을 했어요. 감동을 해가지고는 격려하면서 여기 하나 이거 틀렸다. 또 격려해주고 또 새로 쳐라. 또 새로 치면 또 오타가 또 여기서 나오고 또 새로 치면 오타가 여기서 나오고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 교수가 한 시간에 1불 25센트를 주면서 끝까지 제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참 격려하면서 장래의 차세대에 그분이 아마 그 당시 한 40대쯤 되었을 겁니다. 참 20대에 참 못 사는 나라에 거지 나라에서 온 나라 학생이 참 열심히 하고 너무 정성을 다하니 차세대에 그래도 그 나라에 가면은 지도자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격려를 해주시나 봐요. 참 스승을 제가 만났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원해주는 이해를 해주는 그런 스승을 제가 만나서 오늘날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도 앞으로 한국에 돌아가서 교수가 되면은 정말 좋은 만남을 주는 그런 스승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학창 시절을 지났습니다. 유학 시절을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학을 마치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에 한 달 정도 묵은 집이 있는데 그분의 집은 미스터 맥팔란드라는 분인데 그분이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편집장 집이었습니다. 굉장히 참 아주 아름다운 집에 게스트하우스가 따로 있고 자기 집에 이렇게 있는 거기에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게 하면서 차를 한 대 이렇게 자기 차를 이렇게 주면서 이제 귀국하기 전에 네가 이 동네를 좀 다니면서 구경도 좀 하고 해라 하고 이렇게 한 달 동안 머물게 해줬어요. 근데 그분이 참 그렇게 친절하게 해줬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학교하고 집하고 뭐 이렇게 밖에 몰랐는데 거기 와서 처음으로 로스앤젤레스 그 하리우드도 가보고 뭐 롱비치 뭐 하밍턴 비치도 가보고 뭐 구경을 좀 했어요. 나오기 전에 너무나 친절했기 때문에 이제 오는 날이 되어서 이제 식탁에 앉아서 인사를 합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사실 솔직한 말로 그 당시 그 나라가 10,000불 이상의 나라였습니다. 미국이. 그때 우리나라가 100불짜리.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 그 방글라데시나 우리 학교에 유학생 많이 와가 있죠. 케냐에서도 와가 있고, 카멜론에서도 와가 있고, 뭡니까, 사하린에서도 와 있고, 필리핀에서도 와 있고, 많은 곳에서 유학생이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그런 분들을 참 잘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20,000불 시대라 하면서 필리핀 이 유학생들, 또 인도네시아 유학생들, 정말 그 나라에 가면은 차세대에 참 일꾼들이 아주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분한테 참 잘해줘야 되는데, 그 10,000불짜리 나라 사람이 100불짜리 정말 형편없는, 그 당시에 그 미국 사람들은 얼굴이 하얗고 잘생기잖아요. 공부한다고 찌들려가지고 노란 사람이 이래서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그죠? 옷도만 나누하게 입고. 그런데 그 미스터 맥발란드가 그 집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돌아가는 차세대에 참 이 양반들이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러한 어떤 생각을 하고 굉장히 우리한테 대우를 잘해줬어요. 이제 그 집에서 게스트 하우스에서 이제 살았는데, 이제 오는 날 이제 인사를 했어요.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미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더 구석구석 볼 수 있도록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하니까, 그 미세스 맥발란드는 분이 그때 40세쯤 되는데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내가 볼 때, 야, 저렇게 아름다운 분도 계실까 할 정도로 아름다운 분인데, 그 미세스 맥발란드가 나한테 하는 말이 이 말을 해요. 아, 내한테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면은, 너가 너희 나라에 돌아가면은 너희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네가 받은 이만한 대접을 네가 해줘라. 그것이 나에게 보답하는 것이다. 얼마나 훌륭한 말이에요. 그죠?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참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참 내한테 이렇게 갚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 나라에 가서 너희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해줘라. 그 말이 또 나에게 또 가슴에 씨가 되어서 탁 심어졌어요. 귀국해가지고 제가 이 학교를 이렇게 설립을 하면서 정말 이 꼴짜기가, 여러분, 이곳이 굉장한 대학 타운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부산시가 아니었습니다. 경상남도였어요. 이곳은 전기도 안 들어왔고 전화도 안 들어올 때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귀국해서 이곳에 올라왔을 때에 정말 그래도 이곳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곳을 오르락내리면서 소풍하는 기분으로 이 학교에 올라왔어요. 내 평생을 40년을 이곳에 이렇게 몸을 담아서 이 학교, 경남정보대학과 동서대학을 이렇게 설립을 하면서 이 학교 울타리에서 살았습니다. 어쨌든 귀국해서 우리 집에 손님을 많이 쳤어요. 우리 학교 그 당시에 교수님들 연말이 되면 전부 다 저희 집에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내가 손수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부패 시절을 한국에는 없었지만 그 당시에 미국에서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지짐 같은 거, 이 잡채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는 떠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손님을 하여튼 연말 되면은 60명에서부터 100명, 200명 이렇게 쳤어요. 있는 최선을 다해서요.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하고 항상 그럴 때마다 미세스 맥발란드를 그리워하면서 참 그분이 나에게 이런 좋은 만남을 만들어줬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여튼 저의 만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이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의 만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Use me, Jesus, use me. 요즘은 참 거리가 이렇게 교통이 발달돼서 참 가깝는데 서면에서 이제 그 지금 롯데 호텔 있죠. 그것이 고등학교였습니다. 고등학교 담벼락에 이렇게 기대서가 있으면은 시외버스가 와요. 시외버스가
시외버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구포 가는 시외버스가 와요. 여기 구포 가는 시외버스에 타면은 하여튼 이 길이 포장이 안 되기 때문에 반쯤 자야 돼. 반쯤 자고 있으면 곳곳마다 하여튼 사람만 있으면 쉬어가지고는 사람을 태웠으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뭐 몇 시간 걸려. 그런 곳에 이제 여기 육교 있죠. 밑에 맹정에 육교에서 내려가지고 그 육교에서 걸어 올라오면은 얼마나 멀었는지 거기서까지 학교까지 이렇게 걸어 올라오면은 비 오는 날은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와요. 왜냐면 여기서 산인데 뭐 아무런 건물이 없었으니까 뭐 바람이 김해 평야에서 이렇게 불어오면 비가 옆으로 와요. 옆으로. 그러나 참 이곳이 참 희망의 동산이었고 정말 꿈을 실현하는 그런 동산이다 생각하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여기에 이 학생들을 이제 가는 학생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젖소를 키웠어요. 이것에 젖소를 키웠는데 그 젖소가 이제 그때 가나다에서 이제 오는 것에서 분양받아가지고 키워가지고 새끼 놓으면은 이제 갚아주고 이제 이래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 당시 1960년대.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소를 받아가지고 소가 이제 새끼를 이제 놓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부 다 뭐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죠. 새끼를 놓는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수의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다리다가 이 소가 새끼를 안 낳는, 지금 곧 놓는다 했는데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다가 새벽에 오니까 학생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새끼가 낳는데 새끼가 저 산으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전부 다 새끼 잡으러 다 올라간 거예요. 새끼가 어디 갔는가? 새끼를 잡으러 갔는데 이 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니 그 당시 1960년도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였다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곳에서 그러나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모든 시행착오를 이렇게 다 겪으면서 그러나 이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땅이다. 나에게 주신 이 꿈 학교를 하나 정말 설립을 해서 정말 모델 대학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학교를 설립했는데 그것이 경남정보대학입니다. 경남정보대학이 한 40년 전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 경남정보대학이 지금 오늘날의 전문대학에서 제일 아주 톱을 갖는 그런 대학이 돼서 최고의 취업률을 갖는 그런 대학이 되었고요. 이제 그 산업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웠는데 1992년도에 동서대학을 설립하게 되었는데 이 동서대학의 설립은 그야말로 정보화 시대에 이 정보화 시대 지금까지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 세계가 이어가는데 이 시대에 맞는 그야말로 이 시대가 가장 요구하는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 산업시대에는 산업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워야 되고 또 정보화 시대는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1990년도에 이 동서대학이 공과대학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이 IT, 이 컴퓨터과를 처음 만들었어요. 부산 시내에서는 컴퓨터과가 우리 학교가 최고로 빨리 이렇게 설립이 돼서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와서 그때 당시에 온 학생들이 석박사를 다 유수한 국립대학에서 받고 지금 교수로 오신 여러분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졸업한 학생들이 일본에 가서 또 석박사를 받고 또 교수로 온 사람들 이렇게. 네, 탑10 오브 투 더 월드라는 이념으로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과 교류도 하고 또 세계를 향해 꿈을 크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쪽에 과를 다니고 있는 만큼 다른 학교에 비해서 영상 장비 같은 게 최신식으로 갖춰져 있는 것 같아서 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실습을 하기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참 정말 잘 마련돼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고요. 외국인 교수님들도 정말 많이 계셔서 수업하고 영어 하는데 정말 흥미를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선생님 참 우리 아이 사람 좀 만들어 주세요. 참 좀 잘 좀 키워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학교라는 그 곳은 사람을 키운다든가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학교라는 울타리는 이 만남을 있는 곳입니다. 스승이 있고 학생이 만나는 곳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학생과 스승이 진정한 만남이 있는 곳에 교육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성장도 있고 꿈도 키우고 사람이 이렇게 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라는 데서 여러분 이제 학교에 대학 학생인데 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은 진정한 만남을 이렇게 만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 사제지간에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에 여기에 진정한 교육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만남의 교육이라는 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은 일방적으로 가만히 있는데 만남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서로의 인격적인 어떤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만남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만났죠. 어머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어머니는 사랑 그 자체 아닙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항상 이렇게 관용하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보고 싶고 이것이 이 사랑입니다. 이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에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학교에 와서 여러분의 전공 스승이 있는데 스승 이리 오너라 와달라 이것이 아니고 스승한테 가야 됩니다. 가가지고 만남을 재촉해야 되고 그럴 때에 스승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떤 만남이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교수는 여러분 이제 일주일에 5일 중에서 하루는 연구실에서 학생을 기다리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여러분이 가서 내가 이럴 때는 스승을 만나야 되겠다 할 때는 교수실을 가서 노크를 해야 되고 또 교수와 만남의 약속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만날 때에 서로의 애정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면 스승과의 참다운 이 대화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그 어떤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하면 어떻게 생깁니까? 항상 내 편이죠. 아버지는 꾸중하지만은 어머니는 내 편이에요. 관용하고 인내하는. 그래서 만남의 교육의 기본은 사랑이 있을 때에 진정한 만남이 생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신뢰가 있을 때에 진정한 만남이 생기고 또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아내를 만난다든가 또 남편을 만날 때 서로 사랑하면은 거기에 진정한 만남이 생기고 다이알로그가 생기고 거기서 아주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 만남은 내가 좋은 만남을 만날 수도 있고 내가 딴 사람에게 좋은 만남을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어떤 만남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이 만남에서는 정말 다이알로그가 있어야 됩니다. 인격에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인격의 부딪힘 인격과 인격과의 진정한 어떤 데서 대화가 생기는데 이 대화가 바로 만남의 교육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데 요즘 대화하자 하는 말을 많이 하죠. 대화하자. 노사간에 대화를 하자 하면서 대화를 하자 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결국 가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 왜 싸움이냐? 진정한 대화가 아니다, 여기. 내 생각을 주입만 하고 내 생각을 들어라. 너는 내 생각을 들어야 된다. 상대는 내 생각을 네가 들어라. 이렇게 되니까 이건 진정한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라는 거는 그런 것이 그야말로 다이얼로그가 인격적인 어떤 만남을 가지고 대화가 생기는 건데, 이런 스승과 제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또 부부 간에 대화가 있을 때, 진정한 대화가 있을 때에 정말 새로운 어떤 무엇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교에 이렇게 학생으로서 있을 때에 스승과 어떤 다이얼로그를 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위하여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뭔가 키우는, 거기서 이제 만남이라는 데서는 키우는 교육이 생기는 겁니다. 이 키운다는 것은 교육인데, 에듀케이션인데, 교육은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이 교육은 여러 가지 두 가지 접근이 있습니다. 공학적인 어떤 접근이 있는가 하면 어떤 농부적인 그 접근이 있는데, 이 공업적인 이런 기계적인 이 접근은 뭔가 하면 기계를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매뉴얼이 있죠. 그 매뉴얼대로 돌리면은 어떤 제품이, 똑같은 제품이 쫙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어떤 틀에다가 넣어가지고 이 틀을 만들어 놓고 요런 틀대로 만드는 것이 교육이 아닙니다. 그거는 교육이 아니고 농사적인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농사적인 건 뭔가 하면 여러분, 봄이 되면은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리고 또 가꿔야 되고, 또 비가 안 오면은 또 물을 줘야 되고,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가꿉니다. 이렇게 가꿀 때에 이것을 여기서 가꾸는 곳에서 사람의 어떤 창의력이 나타나게 되고 좋은 열매가 이렇게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교육이라는 것은 공업적인 어떤 어프로치가 아니고 농업적인 그러한 어프로치에서 교육이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만남의 교육이라는 것은 참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가 서로가 노력하고 진정한 만남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참 부모를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했고, 또 김한란 박사님을 통해서 참 꿈을 이렇게 비전을 가지게 함과 동시에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했고 소개했고, 또 윌리엄 윌리아드 윈터 박사가 정말 참 사랑으로서 이렇게 했고, 또 맥팔한다는 분도 하나님을 나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총장도 이제 이 나이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생각할 때에 나도 차세대를 위해서 좋은 만남에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도 이제 오늘 강의를 듣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여러분 가슴 속에 씨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입 밖으로 날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씨가 되어서 가슴에서 이것을 만약 꽃을 피우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총장의 이 만남의 교육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아무튼 나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만남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 만남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저는 꿈이 있다면은 이 동산에서 우리 동서대학을 찾아오는 우리 학생들이 4년 동안의 캠퍼스 생활에서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했습니다. 솔로몬 왕 아시죠? 이 지혜의 왕이 온갖 것을 다 알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 이 전무후무한 영화를 이렇게 누렸던 솔로몬 왕이 한 말이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들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근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근본을 만날 때에 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근본을 하나님을 만날 때 나를 발견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신을 발견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쉽지 않지만은 근본을 만날 때에는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근본을 아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알 때에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되느냐, 인격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우선 겸손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 모든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 교만한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가 없고 지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얻을 수가 있지만 교만한 사람은 문이 꽉 닫혀있기 때문에 배우지를 못해요. 못 배워요. 느끼지를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 받아들일 때에 참 근본을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픈 마인드 되어서 겸손한 마음이 되고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는 정도로가 내려가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큰 능력을 부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큰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기본적으로 겸손한 사람에게 모든 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사는 것 같아요. 이 장님은 이렇게 만지지는 것만큼 자기 세상이고 또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 자기 생각이 자기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에 참 이 세계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오묘하고 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큰 지혜가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오늘 이 시간에 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캠퍼스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고 또 스승을 만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앞날에 큰 성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저의 강의가 여러분 각자의 가슴 속에 고마운 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기업 인성내추럴. 인성내추럴이 함께합니다. 맛과 품질로 지켜온 믿음의 고객 감동 기업 취영루. 취영루가 함께합니다.